모든 게 바뀐 날이 있습니다. 2015년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어요. 도서관 일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옆에 서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사시는 집 본인 집이세요? 아니면 전세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이 그런 걸 물어봐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 참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센 할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경계를 좀 풀고 대답했습니다. 아, 전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사실 저도 평생 전세 살다가 작년에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요. 그것도 새 아파트로요. 근데 청약 통장도 없이 받았답니다. 제 귀가 번쩍 뜨였죠. 청약 통장 없이 새 아파트라니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다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식은땀이 나고 아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금옥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방 한 칸, 부엌 딸린 조그만 원룸입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서 한참을 꼼짝 못해요. 그래도 이 방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곳에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62이었고 남편 박철수는 65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했어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벌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다가 환갑이 넘어서는 몸이 힘들어져서 일을 줄였죠. 그때 마침 동네 마을 도서관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책 정리하고 대출 도와주고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양주에 있는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세 사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2년마다 집주인 눈치 봐야 하고 전세금 올려달라 그러면 또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걱정이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진짜 내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도 바라는 게 큰 욕심인가? 금호가 조금만 더 모으자. 국민연금이랑 당신 버는 거 모으면 한 5년 뒤엔 작은 빌라라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강남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냥 비 안 새고 겨울에 따뜻한 우리 둘이 편하게 살다 갈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합원. 들끼리 모여서 땅 사고 아파트 짓는 거래요. 중간에 건설사 이윤이 안 붙으니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들어간대요. 그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설명회가 있는데 가보시면 어때요? 저희 조합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지 조합원 모집한대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희망 남양주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적혀 있었고 밑에 조합원 김영자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금호가 그게 요즘 많이 하는 거래. 뉴스에서도 봤어. 조합 방식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그래. 설명회라도 가보자. 손해볼 건 없잖아. 그렇게 우리는 설명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랑 남편은 강남에 있는 한 호텔로 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였어요. 호텔 2층 연회장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희처럼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입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팸플릿을 나눠줬습니다. 표지에는 멋진 아파트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희망 남양주 2차 지역 주택조합 마이너스 당신의 꿈을 현실로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자리에 앉으니 곧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신사분이 무대로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희망 남양주 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정인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약 통장 있으십니까? 몇몇 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네, 일부 분들은 계시네요. 그런데 청약 통장 있어도 요즘 아파트 당첨되기 하늘의 별 따기죠? 경쟁률이 수십 대 1 심하면 수백 대 1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청약 통장 없이도 1순위 아니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역주택조합이란? 이라는 제목 아래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직접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중간에 건설사의 분양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 3,040%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와, 3,040%라니.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이 사업은 이미 남양주시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크린에 멋진 조감도가 나타났어요. 푸른 산을 배경으로 한 현대식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놀이터, 산책로, 헬스장, 독서실까지 갖춰진 커뮤니티 센터 그림이 보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죠.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조합원 가입비 1,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분납하시면 되고요. 입주까지는 약 3년 정도 예상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 부스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줄에 섰어요. 상담 직원은 30대쯤 돼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남양주시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 등본 확인만 하면 바로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직원은 서류 뭉치를 꺼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조합 정관, 사업계획서, 토지 관련 서류 다 있습니다. 이미 조합은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었고요. 토지도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류를 휙휙 넘기면서 보여주는데 솔직히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씨도 작고 법률 용어도 많고 근데 뭔가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이니까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이건 시공사 선정 관련 서류이고요. 이건 설계 도면입니다.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3년 안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조합원 모집만 완료되면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차 사업은 작년에 성공적으로 완공해서 조합원들이 다 입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아까 입구에서 명함 주신 김영자 조합원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1차 입주자세요. 전세 살다가 1억 원 아껴서 새 아파트 들어가셨어요. 아, 그 할머니가 실제 입주자였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지금 상담받으시는 분들만 해도 100팀이 넘어요. 500세대가 금방 차요. 고민하시다가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고요.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떡할까? 우리 평생 이런 기회 또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해보자. 청약으로는 평생 못 받을 거야. 저희 가입하고 싶은데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금호가, 우리 이제 집 생기는 거야. 3년만 기다리면 돼. 저도 들떠서 대답했죠. 그러게요. 이제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겠어요. 아이고, 좋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아파트에서 사는 상상을 하며 잠들었어요. 넓은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남편이랑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모습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3년만 버티면 돼. 우리 집이 생기는데 이 정도 고생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어요. 매달 조합 사무실에서 문자가 왔어요. 조합원님, 이번 달 분납금 20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XXX.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집을 위해 한 발짝 더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합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합원님, 죄송한데요. 추가 납부금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납부금이요? 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합원당 500만 원씩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저희도 난처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요. 총회요? 저는 총회 참석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문자로 보내드렸을 텐데요. 혹시 못 받으셨나요? 어쨌든 의결은 됐습니다. 안 내시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겁이 났어요. 지금까지 넣은 돈이 벌써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자격 박탈되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건가? 알겠습니다. 낼게요. 우리는 큰딸한테 다시 손을 벌렸어요. 이번엔 500만 원을요.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돈을 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아. 아파트 지으려면 돈이 드는 거지. 나중에 집 생기면 다 갚을게.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먼저 조합 사무실이 자꾸 이사를 다녔어요. 처음엔 강남이었다가 다음엔 분당으로, 그 다음엔 성남으로. 전화를 걸면 매번 다른 곳이었죠. 왜 자꾸 사무실을 옮기세요? 아, 사업장 근처로 가는 겁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체크하려고요. 그럴듯한 대답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날짜가 계속 미뤄졌어요. 처음엔 이번 달 말에 착공합니다라고 했다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착공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너무 초라했어요. 작은 오피스텔 한 칸에 책상 2개, 직원도 한두 명뿐이었죠. 조합장님은 안 계세요? 아, 조합장님은 현장 계십니다. 오늘 시공사랑 미팅이 있으셔서요. 그럼 현장은 어디예요?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아직 착공 전이라 현장이랄 게 없습니다. 토지만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토지라도 보고 싶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정확한 주소를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이상했어요. 토지 주소도 모르다니?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호가 우리 조합원 모임 같은 거 없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었어요. 다른 조합원분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서로 친목도 쌓고, 아,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조합원 단체 카톡방이 있으니 그쪽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며칠 뒤 저는 희망 남양주 조합원 모임이라는 카톡방에 초대됐어요. 들어가 보니 사람이 1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조합원 이금옥입니다. 혹시 다들 착공 날짜에 대해서 소식 들으신 거 있으세요? 곧 답장들이 올라왔어요. 저도 궁금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는 추가 납부금까지 다 냈는데 소식이 없네요. 혹시 사업장 가보신 분 계세요? 저 가봤는데 그냥 빈 땅이었어요. 공사 흔적도 없고.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랑 함께 직접 사업지로 가보기로 했어요. 카톡방에서 누군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거의 2시간을 가서 도착한 곳은 남양주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주변을 둘러봐도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밭이랑 빈 땅만 있었죠. 마을 어귀에서 농사일 하시는 할머니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혹시 여기 아파트 공사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파트? 여기?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여긴 다 농지예요. 그럼 땅 매매 같은 거 있었나요? 글쎄, 작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땅을 좀 보긴 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양주시청으로 갔습니다. 토지과를 찾아가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기요, 희망 남양주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아세요? 여기서 인허가 받은 사업인가요?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희망 남양주요? 잠시만요. 한참을 찾더니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조합은 설립 신고는 되어 있는데 사업 인가는 아직 안 났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합을 만드는 건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토지 매입 증명, 자금 조달 계획, 조합원 자격 심사, 이런 게 다 통과돼야 하는데 이 조합은 아직 그 단계에 진입도 못했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인가도 안 난 사업에 돈을 낸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조합에 돈을 많이 넣으셨어요? 네,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아이고, 최근 지역 주택조합 사기가 많거든요. 조합 설립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시청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조합원들이랑 같이 움직이셔야 해요. 혼자선 어렵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금호가,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급하게.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허망했을 뿐이죠. 저는 그날 밤 조합장 정인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죠. 조합장님, 시청에서 확인했더니 아직 인가도 안 났다고 하던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 문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본 사무실은 이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휴대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그 번호는 계속 연결이 안 됐어요. 저는 카톡방에 이 사실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도 조합장한테 연락이 안 돼요.
저는 지난주에 사무실 갔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우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피해자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조합 피해자 대책위원회로 정했어요.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죠.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단체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정서를 들고 갔죠. 형사가 형사님이 우리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아요. 지역 주택조합 사기는 이미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조합장을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수사는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왜요? 형사님이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요. 조합 설립은 합법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가 절차 중이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예정이라고 둘러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토지 매입 계약서 같은 것도 일부는 진짜로 만들어요. 나중에 사업이 안 된 건 경기 침체 때문이다. 조합원 모집이 부족했다. 이렇게 변명하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그게 대부분 이미 쓰여졌을 겁니다. 조합장이 사치품 사거나 도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빚 갚는 데 쓰거나 설령 조합장을 잡아도 돈을 회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임에 왔던 한 남자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급히 119를 불렀고 그분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거였죠. 저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돈을 못 찾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밥이라도 먹어요. 건강해야지. 금호가, 네,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잖아. 시청에 한 번만 가봤어도. 저도 그랬어요.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죠. 그 뒤로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심리적 충격이 크셨나 봐요.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고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금호가 우리 그냥 있자. 네. 돈은 어쩔 수 없어. 이미 날린 거야. 그걸 붙잡고 있으면 우리만 더 힘들어. 그냥 잊고 살자. 여보,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남은 인생이나 편하게 살자.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많이 아팠어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살던 전세 아파트의 계약이 만기가 됐어요.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나와야 했어요.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그걸로는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었어요. 시세가 다 올라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 작은 전세집을 알아봤어요.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1억 2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남은 돈 6천만 원. 그게 우리 전 재산이었어요. 큰딸이 이사 도와주러 왔다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작은 데로 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우리 둘이 사는 건데 뭐. 제 집에 오셔서 같이 사세요. 아니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어떻게 그래. 우리는 괜찮아. 딸은 울먹였어요. 저도 참느라 힘들었죠. 새 빌라는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 부엌 딸린 원룸 수준이었죠. 거실도 없었고 화장실도 너무 좁았어요. 남편은 이사하고 나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2018년 가을,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퇴원했을 때 남편은 지팡이를 짚어야 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금호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아프지 말아요. 나 때문에. 고생이야.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자책했어요. 자기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가사 도우미 일도 했어요. 도서관 일은 그만뒀어요. 남편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돈이 점점 바닥났어요. 남편 병원비, 약가, 생활비, 전세금으로 받았던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금호가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평생 고생만 시켰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오래 살아야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2019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다가 조용히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울어요. 참지 말고. 저는 그제야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많이 허물어졌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죠. 한동안은 방에만 있었어요. 딸아이가 걱정해서 자주 왔지만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제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야지.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만약 그때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만약 시청에 먼저 확인했다면, 후회가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조합장 정인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단 검거, 피해액 300억 원 추정. 뉴스를 보니 정인수는 가명이었고 실제로는 정가가 있는 사기범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운영한 조합이 우리 조합만이 아니라 전국에 10개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검거했다는 소식에 저는 잠깐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정인수가 모은 돈은 이미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치품 구매, 도박, 다른 빚 상환.
돈은 어디론가 다 증발해 버렸어요. 결국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조심하세요. 청약 통장 없이도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어요. 시세보다 30% 저렴해요. 조합원만 되면 확실해요. 정부 승인받은 사업이에요.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업이면 급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저는 72입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와요. 남편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때 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과 자주 대화하세요.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어르신이 좋은 투자처가 있대, 아파트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무시하지 말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엄마, 그거 사기예요.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왜 사기인지, 어떤 점이 이상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무시한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세요. 그러니까 존중하면서도 보호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평소에 어르신들한테 경제 교육을 해주세요. 요즘 어떤 사기 수법이 있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세요. 저도 만약 자식들이 미리 말해줬다면 조금 더 조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너무 자신했어요. 나는 안 속아 하고요. 남편이 떠나고 6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사진에 인사해요. 여보,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밥 먹을 때도 남편 몫을 차려놓고 먹어요. 혼자 먹기 심심하거든요. 가끔 딸아이가 손주들 데리고 놀러 와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면서 안기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요. 손주들한테도 말해줘요. 너희는 할머니처럼 살면 안 돼. 뭐든지 확인하고 의심하고 조심해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손주들은 아직 어려서 제 말을 다 이해하진 못해요. 하지만 크면 알게 되겠죠. 저한테 남은 건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은 남았어요. 이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꿈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 절박함을요.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다가 평생 모은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꼭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